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를 사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 정당에서 경선을 거쳐야 그래야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승민 후보자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겨냥했을까? 그것은 두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국민에게 어떻게 배급제를 실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각자 정책 구상이 표현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소득세의 일종이다.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그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괄호를 치고 부의소득세를 영어로 NIC, 닉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틀렸죠. 부의소득세는 NIT라고 써야 맞죠? 세금은 텍스 아닙니까? 부의소득세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유승민 후보가 이 NIT를 주장한다 하는 것이 그의 철학과 사고체계가 이미 간단히 말해서 좌파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NIT라는 것을 봅시다. 마이너스 세금 이렇게 되죠. 세상에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금은 국민이 받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죠. 세금 그랬는데 국민들이 다 우리가 세금을 받는다. 돈 버는 거다. 이럴 사람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NIT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돈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유승민 후보의 공정소득은 NIT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일종은 아니고 이 NIT 속에는 세금을 규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지원을 받는 것을 마이너스 소득, 세금 이렇게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를 마이너스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냥 좌파식 사고이고 좌파식 이론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명확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유승민 후보의 공정소득은 자기가 말하는 기본소득하고 4촌쯤 된다. 마찬가지의 이 좌파 이론이다 이런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아주 상세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뤄 놓았으니까 그러면 될 겁니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당신이 나한테 공산주의라고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빈부격차가 없고 소득 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다. 헛된 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항변은 이겁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정책과 내가 주장하는 정책이 사촌인데 나더러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이죠.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유승민 후보, 당신은 빨간색이다. 나도 빨간색이다. 다소 거기에 정확히 따지면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같은 빨간색이다. 사촌이다. 그런데 당신이 왜 나더러 공산주의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촌인데 내가 공산주의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다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처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사촌이 아니라 남남입니다. 그 친족관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공정소득과 당신의 기본소득은 사촌끼리 왜 이러느냐 하는 식으로 퉁치고 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첫째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공산주의라고 했구나. 유승민 후보는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고 했구나. 내용이 그렇게 풀이가 되죠.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의 그 분석 방식, 논박 방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이야기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빈부격차도 없고 소득 격차도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다. 한 그 부분을 가지고 색깔론이라고 반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후보는 나더러 공산주의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게 참 절묘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한 말은 그 말이 왜 틀렸는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신은 공산주의야 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말은 칼 마르크스의 말인 것을 상기해 드립니다. 제대로 알아라 이런 것이죠. 내가 그냥 공산주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다. 바로 칼 마르크스다 라고 말을 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공산주의면 마르크스나 누구나 다 공산주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른 이야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유승민 후보는 이것을 분류를 합니다. 공산주의 계보를 분류를 해서 이런 공산주의, 이런 시대의 공산주의, 그것을 변형한 공산주의 이렇게 쫙 계보를 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씨를 나무란 것은 이 무식한 인간아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유승민 후보의 말은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 내가 당신에게 그냥 공산주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레닌이든 스탈린이든 모택동이든 뭐 이렇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 쾌쾌묵은 마르크스라고 한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흔히 깨알같이 나눈다고 하죠. 나눠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스타일은 문재인 씨가 그 악마의 디테일을 항상 자랑하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방식하고 비슷하다. 문재인 씨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악마의 디테일을 찾고 유승민 후보는 경제 이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깨알같이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비전문가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유승민 후보는 옛날식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21세기 신좌파, 자기가 하고 있는 공산주의,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는 유승민 저 사람이 하는 건 공산주의 맞네, 나하고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 이것은 신좌파라고 해서 마르크스하고는 다르다고 이 세밀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보통 이제 우리 형사사건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일 마음이 속에 없다고 하면서 죽이면 괜찮아. 뭐 이런 걸 나누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죽일 마음이 없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죽이는 거, 그거는 없는 게 아니니까. 유승민 후보 이야기는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공산주의, 이것이 신좌파, 그거는 오케이다. 그건 괜찮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밀하게 나눈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밀하게 나눈다. 잘난 체 하면서 세밀하게 나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지사님의 반박문을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세밀하게 나눈 다음에 당신은 이런 거 세밀하게 공산주의 계보도 모르지 이래 놓고서 지금 쭉 이재명 후보가 쓴 그 유승민 후보의 주장을 이제 반박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당신이 이거 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대신 써준 거냐? 이게 말로 지사님, 전 의원님하고 지금 서로 글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 얼굴에 그냥 침을 뱉어버린 것이죠. 아주 무례하다.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다투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속에는 불뚝하는 그런 폭력성이 있다. 그것도 남을 꼬집고 무시하고 그 조금 야비하다고 할까? 이렇게 남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면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무례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그 교양이 만들어진 교양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여간 무지막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탄이 나옵니다.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끝장 토론을 합시다. 1대1로 만나서 끝장 토론을 하면은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 나서서 미주알 고주알 세밀하게 나눠서 내가 더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 이거를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을 탁 무시하고 만나서 토론하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가 그렇습니다. 똑같죠? 항상 이 3단계로 이걸 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그랬구나. 유승민이 이준석 아바타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이준석이 유승민의 아바타라는 겁니다. 그 선우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유승민 씨가 이재명 씨를 마르크스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마르크스는 유승민 씨라고 해야 할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론가고 이재명 씨는 좀 더 행동가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 엥겔스라고 하고 유승민 씨는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유승민 씨가 이재명 씨를 비난했던 이 구닥다리라고 했던 게 결국 둘 다 구닥다리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차이는 이런 것이죠. 이재명 씨도 유승민 씨도 각자 속마음은 나는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방식도 괜찮아. 이제 속마음은 둘 다 자기들이 21세기의 신좌파
첨단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의 차이는 또 있죠. 이재명 씨는 자기가 공산주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다 보니까 유승민 씨도 자기하고 같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만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씨는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고, 유승민 씨가 정말 이 공산주의 계보에 밝고 공산주의 이론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아는데, 이재명 씨는 알고 자기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이재명 씨하고 다르다 하고 자기를 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승민 씨가 공산주의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 씨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이런 쪽이고, 유승민 씨는 상대방은 알고 나를 모르는 이런 쪽이다. 그 다음에 유승민 씨가 공산주의에 정통한 진짜 그 핵심 공산주의자다 한다면은 둘 다 이제 막상막한데 오히려 이재명 씨가 밀리겠죠. 이 사람은 좀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승민 씨는 아주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공산주의 경제학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실력차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내놓고 둘이 대결을 할 것이며 유권자가 어디까지 읽어주면서 표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이 21세기 신좌파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 또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데 공산주의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국가의 힘을 가지고 정부의 권한을 확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점에서는 둘이 같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보니까 좀 비쩍 마른 닭들이 배가 고파서 이러고 웅성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옆을 봤더니 이상하게 살이 디룩디룩 찐 개구리들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다 하고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그 닭도 자기 게 아니고 개구리도 자기 게 아닙니다. 전부 알아서 사는 생명체들이죠. 이재명 씨가 이러는 것이죠. 저 살찐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를 하나씩 잘라서 이 마른 닭들에게 먹이겠다. 피눈물을 흘리는 닭을 위해서 내가 저 개구리 뒷다리를 그냥 칼로 잘라내겠다. 개구리를 죽이겠다는 건 아니다. 그냥 뒷다리 하나만 자르겠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유승민 후보가 하는 겁니다. 저 마른 닭들, 그 중에서 좀 허약해 보이는 닭들한테 우선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살찐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하나씩 잘라서 먹이겠다. 내가 이재명 씨보다 좀 더 자비롭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쩍 마른 닭 중에 좀 더 배고파 보이는 닭만 먹이니까 뒷다리를 잃은 개구리 숫자가 좀 적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닭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우리 주인은 이재명이다. 우리 주인은 유승민이다.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자기 닭 되고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긴 하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공정소득이다, 기본소득이다 하면서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펼치고 선거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보좌를 받아서 이 기본소득론을 펴고 있을 것이고, 유승민 후보는 자기가 그런 거를 전공했으니까 보좌를 받기는 하겠지만 또 자기가 맞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하는 말을 알고 있을까?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그게 옳다고 점검해보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죠. 유승민 후보가 아무리 예전에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공산주의 경제학, 노동경제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것이 근데 경제학 세미나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들을 볼 때 대단히 많이 배우고, 그리고 뭔가 이재명 씨처럼 내가 많이 정책을 시행해 봤다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알아서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보게 되면 항상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한테는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 되죠. 그게 어둠의 세계고 무지의 세계인 겁니다. 민주주의가 없던 시절. 누가 먼저 나와서 연단에 뛰어 올라가는가, 누가 먼저 칼을 뽑는가, 이거로 인정을 받던 힘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은 인간의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는, 대통령 선거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니 뭐니 하는 전 국민을 어떻게, 국민의 뜻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전을 펼쳐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전을 펼쳐보면 제일 앞에서부터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하위에 경제가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경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좀 있는데 이 공산주의 경제, 공산경제를 가지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민주주의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경제 이론이 누가 더 정치한가, 누구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고 귀 기울이고 있다 보면 경제가 왜 여기 있어 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한테 우리가 할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집행을 물론 명을 받아서 하고 스스로 하는 것은 적지만 잘했다고 합시다. 유승민 후보가 경제에 있어서
특히 21세기 신좌파 경제에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민주당에서 존경받고 있는 인물인 것이 맞죠. 그래서 문재인 시즌2 그 후계자가 될 지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들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하는지, 국민이 어떤 일을 시키려고 대통령을 뽑는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을 버리고서 갑자기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시하면서. 여러분이 민주당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유승민 씨라든지 여러분이 혹시 이 후보는 마음에 안 든다 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들이 내어놓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 이런 토론이 있으면 나도 경제학 좀 알지 하면서 뛰어들면 그쪽 페이스에 휘말리는 것이고, 갑자기 경제의 논증을 하는 그런 장이 돼서 하다 보면 신좌파 경제학에서도 서로 지식을 자랑하면서 겨루는 이런 아주 방향이 틀어진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그 토론을 보고 유권자가 앞에 보이는 사람 중에 좀 더 빨간 사람과 좀 덜 빨간 사람 중에 선택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게 불분명하면 리마연에 와서 지나간 강의들을 찾아보면 답이라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재명 씨는 유승민 씨를 공산주의 사촌이라고 했다. 유승민 씨는 잘 따져보니까 사촌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말로는 남이라고 했다. 한 7촌쯤 되는 모양이죠. 9촌. 그런데 어떻게 피를 속이겠습니까? 이번에는 21세기 신좌파 혹은 나는 막스요, 나는 엥겔스요 하는 두 좌파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